together. Your mind can't sleep when you let it turn. Now you wanna see me fall. From a quarter mile, I can see you at the call. Think about it, ring will tell you what I saw. When you break it up, you'll see who had it all. You had it 안녕하십니까. 파이어아이의 어카운트 매니저 이동하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파이어아이의 금융 CDL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본 CDL은 여러 가지 상황상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지만 내년에는 직접 한 분 한 분 뵙고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2년간 미국 파이프라인 업체나 공공기관 서플라이 체인 관련 대형 공격 이슈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많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한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제 타겟이 되고 있으시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번 CDL에서는 저희 파이어아이에서 그동안 파악된 다양한 공격 기법들 그리고 이제 공격 사례들을 좀 이제 희석시켜서 고객분들께서 참고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또한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위협 정보,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준비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관계상 약 1시간으로 이제 시간을 좀 줄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요점만을 축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세한 설명이나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 파이어아이나 그리고 저희 다양한 파이어아이 분들께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파이어아이의 수석 컨설턴트 이주형 수석과 그리고 맨디안트 솔루션 아키텍트 김승준 상무가 차례로 준비한 세션을 발표드리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이어아이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영 수석입니다. 오늘은 금융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 트렌드와 파이어아이가 이러한 위협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는 위협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신 공격에 대한 탐지, 강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2021년도 1분기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파이어아이는 어떠한 것을 알고 있을까요? 지난 분기에 일어난 주요 위협 동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설명드리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숫자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협 스코어 부분입니다. 이 위협 스코어는 지난 분기 지역 개념인 아시아 퍼시픽 그리고 리전 개념인 한국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위협 스코어는 아시아 퍼시픽의 사이버 위협 스코어보다 0.3이 낮은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색깔이 구분되어 있는데 빨간색은 빈도를 나타내고
파란색은 규모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한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아시아와 다르게 핵티비즘과 정보 수집을 위한 공격보다는 특정 국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 스파이 행위에 집중이 되고 더불어 재정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공격자들에 대한 표적 공격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한국은 이 부분이 지나치게 중점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가된 위협들은 결국 공격 그룹 활동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작년 한창 활동했던 클럽 랜섬웨어를 가지고 배포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고 유출하는 것에 목적을 둔 핀11이 가장 활발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큐봇, 스모커루터, 비콘, 시스템 PC 등 다양한 머레어를 배포하여 침투하고 재정적인 목표를 수행하려는 UNC2500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확인된 부분이지만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려는 북한, 저희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북한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를 배후에 둔 다양한 공격 그룹들 또한 국내를 대상으로 그리고 현재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 그룹들에 대한 활동들은 결국 특정 산업군을 타겟으로 잡고 이러한 타겟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 금융섹터는 현재 가장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고객들에 대한 중요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상위권의 공격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 2020년도 4분기에는 금융섹터가 3순위였고 지금은 1순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금융은 항상 이러한 통계에서 상위권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격 그룹들에 대한 금융에 대한 생각은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성코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정보 유출형 머레어인 에이전트 테슬라와 백도어 형태인 폰부, 로키봇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머레어는 로키봇과 나노코어 악성 파일 같은 경우 외부에서 권한을 악용하거나 내부의 계정 정보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은 다른 머레어와 공통적이지만 전반적인 방식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다른 머레어와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머레어들은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격 그룹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북한이랑 냉전 중이고 그로 인해 금융은 항상 목표 대상이 되고 있고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뭔가 특별한 공격들이 수행이 되고 있어라고 고객분들을 만나면 저에게 미팅이나 개인적인 만남이나 이런 자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통계들을 보면은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탐지되는 악성 코드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컴 랜섬웨어 부분인데요. 마컴 랜섬웨어는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 3번의 큰 공격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활동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설치된 FireEye에서 탐지된 악성 코드들에 대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백도어와 정보 유출형 그리고 랜섬웨어 등 다양한 악성 코드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결국 금융권도 기존의 한국 내 다른 산업권을 대상으로 유입되는 악성 코드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FireEye를 설치를 하고 운영 중이신 고객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께서는 운영되고 있는 FireEye에서 탐지되는 이벤트 내역이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다른 장비에서 탐지된 최신 공격의
머레어와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악성 코드가 우리에게 어느 순간 인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FireEye가 장비가 운영 중인 상태에서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구성되어 있는 FireEye 제품은 역시나 언제나 잘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에도 여김없이 악성 코드들은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FireEye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514개의 새로운 머리어를 확인을 했으며 이 중 백도어와 관련된 머리어가 가장 많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뒤에는 다운로더와 드로퍼, 랜섬웨어 등 다양한 악성 코드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성 코드들 대부분은 윈도우 환경에서 동작이 되도록 구성이 되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공격자들은 공격을 수행을 할 때 악성 코드뿐 아니라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같이 혼합을 해서 공격을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공격자들은 맥과 리눅스보다는 윈도우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현재에도 다양한 공격의 시도가 있었고 악성 코드와 공격 그룹들은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입되는 공격들에 대하여 대비하고자 우리는 수많은 보안 투자를 하고 자산을 보호를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자산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자 합리적인 보안 정책과 보안 솔루션의 벽을 쌓고 그리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경계를 지키는 방식의 경계 보안을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APT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FireEye APT 제품을 선택하시고 또는 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FireEye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월 7일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체제 연료 운영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습니다. 다크사이드 랜섬웨어 공격인데요. 이 업체는 휘발유와 기타 연료를 텍사스에서 뉴저지까지 운반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연료 운반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는 기업이라 합니다. 이런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다크사이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기름 공급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미국 정부 그리고 CIA 등 많은 정부 기관들이 투입이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수습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크사이드 공격 그룹과 협상을 하고 비트코인을 지불하여 제공받은 해독 코드를 통해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는 게 현재까지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크사이드 랜섬웨어 공격에 사용된 어택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소니걸 취약점을 통해서 초기 적발을 하고요. 그리고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을 다운받아 연결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미카치를 통해 자격증명을 획득을 하고 I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팀베어를 통해서 측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클론을 통해서 정보를 유출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PSEXC를 통해서 다크사이드 랜섬웨어가 배포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FireEye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FireEye는 단순한 장비 회사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보안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보안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담당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시큐리티 부분입니다. NX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기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를 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특별히 소개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스마트 비전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기능을 이해하시기 전에 알아야 될 부분은 이 기능은 5세대 NX 하드웨어에서만 제공되는 탐지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내부 확산 단계에서 악성 행위를 탐지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데이터 유출을 탐지를 하고
그리고 SMB 프로토콜을 통해 일어나는 내부 통신을 탐지하는 시그니처 리스트 방식의 상관관계 분석을 제공하는 엔진입니다. 실제로 기존 4세대 NX에서는 초기 침투에서 이루어지는 익스플로잇과 드로퍼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 콜백 통신에 대해서만 탐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5세대 기능인 스마트 비전 엔진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내부에서 일어나는 권한 상승과 그리고 내부 확산에 대한 시도 탐지, 그리고 데이터 유출 시도 등 다양한 활동을 탐지를 하고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스트 웨스트 구간의 권한 상승 및 내부 확산에 대한 네트워크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 비전 엔진은 네트워크 어택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전방위적인 네트워크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탐지를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보안 상태를 한층 더 높게 올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능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5세대 장비에서만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솔루션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파이어의 엔드포인트 솔루션은 4가지 탐지 엔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차단을 담당하고 있는 머리어 프로텍션, 그리고 머리어 가드, 익스플로잇 가드 등 3가지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와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IOC 탐지 엔진과 트리아지, 애퀴지션이 포함된 EDR 영역의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EDR HX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의 환경은 모두 다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품의 사용에 대한 의견 또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파이어에서는 이렇게 전달해 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기능 강화 요구사항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추가 기능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이 HX 모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이러한 기능들이 제품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에이전트가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실제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에이전트들을 많은 호스트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시기는 굉장히 번거로운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파이어에서는 이러한 HX에 추가되는 기능들을 적용을 했을 때 에이전트 재설치가 필요하지 않도록 해당 기능을 모듈로 만들어서 고객이 선택적으로 그리고 HX에 애드온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즉 기능을 강화하는데 에이전트 재설치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필요한 모듈만 선택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기능 확장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은 현재에도 계속해서 발전되고 개선되고 있고 언제든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크사이드 랜섬웨어 어택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우리에게 다크사이드 공격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파이어의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제품은 다양한 엔진을 통해서 다크사이드 공격을 무효화시킵니다. 초기 침투 부분에서는 머리어 프로텍션 기능을 통해서 머리어를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하게 됩니다. 거점 확보에서 이루어지는 호스트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디케이터, 즉 IOC 엔진을 통해서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침투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부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권한 상승이 필요한데 이 권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명 탈취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세스 가드 모듈을 통해서 탐지 및 차단을 할 수 있는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혹여나 자격증명 탈취가 아닌 권한 상승 우회를 통해서 내부 활동을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UAC 프로텍트 모듈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에서 레트럴 무브먼트 시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희는 로건 트래커를 통해서 이 부분 또한 탐지하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만 보더라도 저희 HX EDR 제품에서도 다양한 호스트에서 일어나는 전방위적인 APT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탐지하고 차단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설명드린 로건 트래커와 프로세스 가드와 UAC 프로텍트가 좀 생소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세스 가드 모듈입니다. 이 프로세스 가드 모듈은 윈도우 운영체제 내 자격증명 데이터 도용 공격을 보호하는 모듈입니다. 이러한 자격증명을 탈취하는 방법들은 레터럴 무브먼트, 즉 확산 이동 단계에서 자주 이용이 되는데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러한 방식들은 모든 APT, 핀 그룹, 그리고 공격 그룹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격증명을 도용할 때는 많이 알고 계시는 미미카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자격증명을 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툴을 통해서도 탈취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화면은 미미카츠를 통해서 이제 탈취하는 방법인데 결국 미미카츠도 이 엘사스에 대한 덤프를 통해서 자격증명을 획득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세스 가드 모듈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자격증명 탈취 시도에 대한 시도 자체를 저희가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덤프에 대한 파일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0바이트로 떨구기 때문에 공격자는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격증명을 얻지 못한 공격자는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되고 우리는 침입에 대한 방어를 초기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UAC 프로텍트 모듈입니다. 권한 우회를 방지하고자 제공되는 모듈인데요. 결국은 UAC 바이패스는 권한 부여 제어를 뛰어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권한 상승과 계정 탈취와 같은 다음 단계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기법에는 파워쉘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매우 쉽게 실행이 가능하고 간단한 방법에서부터 많은 공격들에 대한 방식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이 UAC 프로텍트 모듈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우회에 대해서 방지를 하고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앞서 프로텍트 가드 모듈과 같이 이 UAC 프로텍트 모듈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권한 상승에 대한 것과 권한 상승에 대한 우회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건 트래커 부분입니다. 이 로건 트래커는 윈도우 환경 내에서 동작이 되는 건데요. 결국 윈도우 환경 내에서 레터럴 무브먼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탐지를 하고 계속해서 효율성을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듈입니다. 결국 레터럴 무브먼트는 공격자들이 내부에 침투를 했을 때 내부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에서 원격 시스템을 접근을 하고 제어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인데 이러한 시도 또한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건 트래커 모듈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전체 원격 로그인 시도에 대한 스트리밍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고 이러한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가시화를 시켜서 맵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로건 트래커에서 실제로 이 밑에 부분에 보면은 어떤 소스 어드레스가 어떠한 목적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시도를 했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접근이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허용되지 않는 내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정책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레터럴 무브먼트를 감지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카테고리별로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로컬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원격 데스크탑 IDP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밑에 프로세스 부분을 보면은 결국 이러한 레터럴 무브먼트 시도가 일어났었을 때 실제로 이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까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네트워크 레터럴 무브먼트에 대한 행위를 전방위적인 가시성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어라이트 코리아에서 맨디안트 솔루션 아키텍트 롤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준 상무입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고도화된 보안 사고를 컴플라이언스 기반의 솔루션 관점이 아니라 인텔리전스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액셔너블 TI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최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사이버 보안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미래와 현재를 간략하게 얘기하고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공격 그룹의 공격 패턴과 기법들을 공격적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안 사고를 왜 우리는 미리 막아내지 못할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보안팀이 공격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보안 사고 예방 및 조직의 보안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FireEye의 맨디언트가 제공하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보안 사고를 종합해서 수치화해 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가진 것이 다른 나라보다 많기 때문이겠죠. 경제적 규모나 그리고 전반적인 헤게모니 측면에서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데이터로는 한국이 세계 5번째로 사이버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공격자 그룹이 노릴 만큼 경제적, 정치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 여러 측면에서 선두그룹에서 선방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더 많은 공격들을 받지 않을까요? 정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정보는 2025년을 예측하는 사이버 공격 피해 규모인데요. 약 1경 1천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1경이 넘어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분당 계산하면 222억 원에 달하는 피해 규모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면서 공격자들이 공격할 수 있는 면들이 보다 넓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최근에 보안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격 해킹 사고로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바로 솔라윈즈의 모니터링 솔루션인 오리온 시스템 해킹 사건입니다. 이는 업데이트 파일에 멀웨어를 심어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할 때 자연스럽게 악성 코드가 유포되도록 하는 공격이었는데 정말 고도화된 공격 기법을 사용한 그런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보안이 강력하다는 미국의 국가안보국, 미 대통령실, 미군뿐만이 아니라 미 상위 10개 통신사, 그리고 포춘 500대 기업 중에 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해당 해킹과 관련해서 러시아 해외 정보기관인 대외정보국에 소속된 해커 집단을 지목하고 있지만 러시아 외교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솔라윈즈 해킹이 지금까지 발생한 보안 사고 중에 최악의 보안 사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플라이 체인 어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증명한 셈입니다. 또 다른 공격은 올해 5월 7일에 발생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셧다운 이슈죠. 대형 보안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름하여 다크사이드라고 알려져 있는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이었고요.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감염시키고 셧다운시켜버렸습니다. 랜섬으로 440만 불, 하나로 약 49억 원 가치의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복구에 나섰지만 복구가 되기까지 수일의 시간이 걸렸고 제조, 항만, 교통, 유통 등 정상적으로 기름이 공급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랜섬웨어 공격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라스를 이용한 공격 중에 하나라는 것. 바꿔서 얘기하면 다크사이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격자 그룹이 사용하는 라스를 통해서 어느 곳이든 유사한 공격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랜섬웨어를 통해서 충분히 보안이 아주 강하다는 산업망까지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유발시키면서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됩니다. 또한 법무부가 랜섬웨어 수사 우선순위를 테러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고요. 연방수사국 FBI에 있는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현재 약 100종이 넘는 랜섬웨어를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에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 수준을 9.11 테러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이버 전쟁의 서막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도화되고 조직적인 공격 그룹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공격들, 사고들 중에서 2021년 올해 일어난 사고 몇 가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안 사고의 공격자 그룹이 대부분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러시아 특집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의도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러시아에 기반을 둔 바북 해킹 그룹에 의해서 워싱턴 DC 경찰국이 경찰 기밀 데이터를 도난당하고 그 랜섬에 대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CNA 미국 최대 보험회사는 4천만 불을 지급했죠. 하나로 약 44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을 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도시바 자회사의 경우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로 알려진 다크사이드에 의해서 740기가의 데이터를 도난당하고 협상 중이고요. 최근에는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정육회사인 JBS USA가 랜섬웨어로 인해서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6월 11일에 최종적으로 하나로 12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을 하면서 시스템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격자 그룹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이었습니다. 산업군으로 보면 정부, 금융, 하이테크, 푸드 유통까지 다방면으로 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보안 사고가 있는데요. 3월에 발생한 CNA 보험회사의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공격한 랜섬웨어는 피닉스 라커로 에밀 콥이 제작한 헤이즈 멀웨어의 코드를 재활용한 랜섬웨어였는데 에밀 콥은 2019년에 미 재무부에 의해서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에밀 콥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랜섬을 지불할 수 없도록 했던 거죠. 다행히 에밀 콥이 아니라 피닉스 공격 그룹에 의한 공격으로 랜섬을 지불할 수 있었고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지만 445억 원에 달하는 랜섬을 제공해야 했던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미리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는 부분들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보안 강화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또는 정치적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고도화된 공격 기술이 사용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로지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이러한 공격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지금처럼 랜섬웨어를 통해서 시스템을 셧다운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보 수집만을 위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에 패권을 놓고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가 나중에 더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지적 재산이나 기밀 정보의 보호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지만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교훈을 솔라윈지 해킹 사고를 통해 저희가 얻었습니다.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이처럼 여러 목적에 따라서 국가 또는 단체의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받으면서 공격자 그룹들은 점점 더 전문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스를 개발하는 공격자는 악성 코드 전문, 스팸 전문, 백도어 전문, 제로데이 공격을 위한 리서처 등 전문 분야의 개발자들을 플랫폼화된 라스를 지원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라스를 이용하는 단체 또는 공격자는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고도화된 공격 기법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격자는 더 쉽게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반대로 보안팀 입장에서는 공격에 대한 분석 및 추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자들은 이미 우리 보안 아키텍처 시스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격자 관점에서 전체적인 공격 패턴을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도화되고 있는 공격들의 공격 라이프 사이클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관리자분들에게 너무 익숙한 공격 사이클일 수 있습니다. 공격 그룹이 대상을 확정하면 그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진행합니다. 네트워크, 시스템, 아키텍처, 그리고 조직 구조와 사람에 대한 정보까지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발견된 허점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침투를 시작합니다. 최근 공격 중 92%가 이메일을 통해서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우회해서 공격하는 기법들을 공격자들은 선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침투 후 바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중요 정보가 무엇인지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를 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협상을 했을 때 고객들 타겟되는 빅팀 입장에서 더 난처한 입장에 속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것인지를 찾겠죠.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외부로 전달할 때도 탐지 솔루션을 우회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쪼개고 암호화하고 난독화해서 또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유출하기 때문에 거의 그 유출되는 데이터를 탐지하기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공격자들이 사용했던 툴, 로그들을 흔적을 지우고 최종 암호화 모듈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진행한 후에 유출된 데이터와 암호화된 데이터를 볼모로 해서 협상을 시도하는 패턴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공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시스템 셧다운과 프랑스 도시바 자회사를 공격했던 닥사이드의 공격 절차와 공격 기법, 그리고 사용된 툴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파이아의 맨디언트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조사팀으로 들어가서 분석된 내용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각 공격 단계별로 서로 다른 공격 기법과 툴들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공격 그룹, 지원 국가, 공격 대상 국가, 산업군, 그리고 공격자들이 사용한 취약점 정보, 그리고 공격 툴, 그리고 공격 기법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부릅니다. 예리하고 스마트한 보안 관리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런 공격 그룹이 우리 조직을 공격하면 우리는 대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런 공격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실행 가능한 위협 정보, 즉 액셔너블 TI의 그린라이트가 켜진 거죠. 네. 그럼 액셔너블 TI, 실행할 수 있는 위협 정보는 뭘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맵을 생각해 보죠. 제가 약속 장소를 가기 위해서 T맵을 검색하는데 여러 경로와 그에 소요되는 소요 시간을 같이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최소 경로를 보니까 1시간이 걸리는데 최소 경로를 보니까 4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를 선택하게 되죠? 당연히 최소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유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좀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이 제공되는 정보를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특정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액셔너블 TI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액셔너블 TI 관점에서 FireEye가 생각하는 여러 솔루션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격 전반에 걸친 공격 라이프 사이클에 대비하고 있는 보안 조직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사고 발생 시 MSSP에서 수행하는 대응 업무는 IOC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보안 장비에 적용하고 추가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그니처를 업데이트하고 또 야라루를 적용을 해서 네트워크단에서 침투하는 그 침투 단계에서 탐지하고 차단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SOC가 있었을 경우에는 SOA와 같은 추가적인 솔루션들을 이용을 해서 아티팩트 분석을 할 것이고 현재 공격과 기존에 발생했던 보안 사고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 대응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격자가 사용하는 툴들에 대한 분석 및 공격 절차 그리고 공격 기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드렸던 제2, 제3의 다크사이드 공격이 발생을 하면 과연 우리 보안 조직, 보안 그룹에서는 이런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한번 자문해 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자의 패턴과 공격 기법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로 알려져 있는 마이트어택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공격 그룹과 관련된 공격 절차 및 기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TTP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맨디언트는 FireEye 맨디언트에서 새롭게 리브랜딩한 위협정보 플랫폼입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사용하셨던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을 위한 위협정보 외에 마이트어택 프레임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격 절차 및 공격 기법과 지정학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조직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공격들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격자 그룹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격자 그룹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TTPS 즉 전반적인 공격 절차 및 공격 기법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맨디언트 어드밴티지에서 마이트어택 기준으로 공격지가 러시아이고 그리고 타겟 지역은 한국이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그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상 산업군으로 자동차, 화학 소재, 에너지 유틸리티, 오일 가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좌측에 보시면 이미 선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러시아에 기반을 둔 공격 그룹을 확인하고 그들이 어떤 TTPS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제 선택을 해놓은 거고요. 결과를 보게 되면 현재 러시아 기반으로 솔라윈즈를 공격했던 UNC 2452 그룹과 그 그룹을 흡수한 APT29 코즈비어로 알려져 있는 공격 그룹 그리고
다른 APT28이 해당 산업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격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TTPS를 하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세부적으로 각 공격 그룹이 사용하는 멀웨어 정보, 관련된 공격자 그룹, 타겟팅하고 있는 추가 국가 및 산업군, IOC 정보 등 세부적인 공격자 그룹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겟 국가를 추가한다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그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공장이나 지사에 대한 위협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공격자 그룹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에 중국이나 북한을 추가한다라고 하면 러시아의 공격 그룹 외에 또 다른 공격 그룹들이 어떤 위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같이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액셔너블 TI 정보를 우리 조직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공격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하지만 실제 이 알려진 이 공격들을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라는 게 고민이시겠죠. 이러한 공격 그룹들이 사용하는 TTPS를 확인을 했지만 실제 그 공격들이 우리 조직을 타겟팅해서 들어온다면 우리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보안 솔루션들은 그 공격을 잘 탐지하고 분석해서 차단하고 심을 통해서 얼러팅을 할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겠죠. FireEye Mandiant는 전반적인 공격 절차에 해당하는 모든 보안 솔루션을 대상으로 실제 공격을 수행하여 보안 솔루션에서 그러한 공격을 잘 대응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보안 검증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공격자의 실제 공격을 수행하지만 운영상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공격을 부담 없이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각 보안 솔루션이 해당 공격에 대해서 탐지하고 차단하고 얼러팅 등과 같은 대응한 결과를 마이트어택의 TTPS 기반과 보안 솔루션 기반으로 수치화해서 정량적인 레포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직관적으로 어느 공격 단계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이 탐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각 보안 솔루션들 중에 보안 수준이 낮은 어떤 보안 솔루션들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서 조직에서 불필요하게 중복된 보안 기능이나 보안성이 부족한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새로 할 예정인 보안 솔루션 선택에도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FireEye Mandiant는 공격자 관점의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해드리고 외부 위협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FireEye Mandiant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 기반의 침해 진단 및 보안 프로그램 진단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침해 진단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 내부의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는지에 대한 컴프로마이즈 어세스먼트와 같은 추가적인 서비스들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보안 인력들의 보안 성숙도 그리고 보안 스킬을 늘리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 속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뉴노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데 맨디언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액셔너블 TI를 통해서 내부 보안성을 어떻게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액셔너블 TI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를 이용한 맨디언트 어드밴티지와 보안 검증 플랫폼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YI의 전문가들이 찾아뵙고 성실하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2가지 세션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빠이아이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는데요. 어떻게 업무에 좀 도움이 되셨을지 많이 걱정되고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빠이아이 대표 메일이나 아니면 전화 아니면 다른 빠이아이 직원에게 말씀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지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 선물 관련해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마지막 페이지에 제 세션이 끝나고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설문 QR코드와 주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용해서 꼭 설문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 참석해주신 고객분들을 기준으로 일찍 접속하신 15분께 교촌치킨 웨지 감자 세트를 드리고요. 그리고 설문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제 기술적인 이슈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회사의 기술적인 이슈가 있을 시에는 죄송합니다. 약간 네트워크상 이슈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분들께서 여러 가지 회사의 기술적인 이슈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개인 메일을 사용해서 등록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꼭 설문을 참석해 주실 때 회사 이메일을 반드시 좀 기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걸 참고로 저희가 선물 잘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만 2021년 빠이아이 CDL 금융 CDL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When the lights go down, I see hell in you, but you don't care, no, you don't care, no. You just rather watch me fall from a quarter mile. I can see you at the core. Think about it, ring won't tell you what I saw. When you break it up, you'll see who had it all. You had it all. You said you wanted to fall into oblivion. Forget about the world we're living in. Fall into oblivion. Oh, go fall into oblivion. I'm going in. You can't fall asleep when you're counting stars. Get it together. Your mind can't sleep when you let it serve. Now you wanna see me fall from a quarter mile. I can see you at the core.
tell you what I saw. When you break it up, you'll see who had it all.